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지금 교량 사고 붕괴. 요 뉴스를 보면서 이걸 좀 그냥 넘어가기 조금 저 자신도 좀 불편하고 해서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이 교량 사고를 또 일반인들도 지금 뭐 뉴스에서 그냥 사고 났다는 이슈만으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짚어보려고 영상을 또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영상에 앞서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일가족님들 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이후로는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자, 일단 교량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면은 교량의 구조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교량이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교량을 떠받치는 요 기둥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보시면 이 기둥 부분을 바로 교각이라고 부릅니다. 교각. 요거는 구분을 꼭 하고 가야 돼서 제가 이거를 합니다. 요 부분을 잠깐만요. 요 부분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교각. 요 부분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요 시커먼 부분 있죠. 보통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이 신경 안 써요. 요거를 교량 받침, 뭐 슈라고도 하고요. 슈. 그 다음에 요 빨간 부분 있죠. 요 빨간 부분 오늘 이게 이제 와로로 무너졌죠. 요 부분을 거더라고 봅니다. 거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가 이 교량을 만들기 위한 순서가 돼요. 일단 교각을 만들고요.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슈를 설치하고 교량 받침. 그 다음에 여기랑 요 사이에 거더를 설치합니다. 뭐 거더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레인도 있고요. 오늘 사고 영상에서 나온 그런 특별한 공법이 또 있습니다. 고개 구조물이 설치되면 최종적으로 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이 커다란 판, 요게 바로 슬래브라고 합니다. 뭐 슬래브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교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더를 설치하고, 하지만 이제 요 거더 순서가 좀 됐겠네요. 교량 받침에다가 거더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슬라브를 설치하면은 우리가 이동하는 이 교량이 완성됩니다. 근데 이 거대한 구조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중요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교량 받침. 교량 받침. 여기 보면 요거 까만 거 있죠? 오늘 요 원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 건데요. 자, 우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일단 오늘 부서진 교각이 아니라 거더. 거더는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냐면요. 거더의 장단점. 횡으로는 견고한 구조지만, 횡이라는 얘기는 이거죠. 이렇게 길게 다리를 이어주는 이 횡으로는 수직으로 이제 우리 상판을 지탱해야겠죠. 이 수직 방향으로는 힘을 엄청 씁니다. 이렇게 T자 구조물이라서. 그런데 횡 측면으로는 엄청 약해요. 보통 이게 위에서 하중이 이렇게 가했을 때는 이게 버티는 힘이 어마어마하고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고 구조물들이 지나가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옆으로 꺾어지는 부분은 똑 말 그대로 그냥 힘없이 무너집니다. 만약에 이게 지면에서 보통 양생을 하죠. 구조를 만들어서 양생을 하다가 이게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 넘어졌을 때는 깨질 확률이 없어. 이게 부서지거나 깨질 확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떨어질 때 이 전체 면이 골고루 이렇게 전체 면이 골고루 딱 떨어지기 때문에 충격을 골고루 흡수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왜 교량 상판에서 작업하다가 무너질 때는 뭐 거의 뭐 비스켓 부서지듯이 우수수 뭐 이렇게 부서지느냐? 왜 그러냐면 이 교량이 지금 얘가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만 돼 있죠. 결국은 이게 옆으로 넘어질 때 여기랑 여기만 힘받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발 그대로 이 끝에서 끝만 잡고선 꺾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측면으로 굉장히 이게 약한 구조예요. 이쪽 측면으로. 자, 이거를 단면을 보시면 자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는 힘은 굉장히 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로 옆으로 넘어진다? 그죠? 이거 완전 굉장히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야적장에서 이거를 설치하고 양생하고 할 때 보통 이 넘어졌을 때 파손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적장에서는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면에다가 지지대를 설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얘가 좌우로 이쪽으로 넘어지면은 이 구조물 자체가 약해서 다 파손이 나거나 뭐 균열이 가거나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렇게 집안이라서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면 상판에 올라갔을 때 상판에 이렇게 자 이게 뭐 한 밑에 이렇게 저게 있겠죠. 교각이 이렇게 있겠죠. 교각. 여기도 이렇게 교각이 있겠죠. 자, 이 교각 빨간 구간까지는 뭐 콘크리트랑 뭐 철근이랑 해서 엄청나게 그냥 때려 버가지고 이 구조 자체는 엄청 튼튼해요. 이 구조 자체는 고핑 요 자리까지는 엄청 튼튼해요. 근데 그 튼튼한 자리 위에 요 거더를 올립니다. 1번 거더, 2번 거더, 3번 거더, 4번 거더, 5번 거더. 그 상태에서 요 위에 상판이 올라가면 이 상판 자체가 위에 상판 자체가 이 1번부터 5번까지 거더를 이렇게 다 붙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공학자들이 이거를 만들 때 이렇게 안정적 구조를 이제 계산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측면, 즉 단면도죠. 이게 단면도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힘 받는 거는 굉장히 견디고 그러는데 이거를 옆으로 밀었을 때는 지금 버틸 수 있는 면이 요밖에 안 되죠. 그죠? 여기 보니까 뭐 660으로 나와 있네요. 결국은 여기는 지금 2m 정도 되는데 여기는 660밖에 안 돼요. 자, 얘는 조금 낫네요. 얘는 900이고요. 그죠? 여기는 1300 정도 되니까 그 대신에 위에가 또 넓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가분수예요. 이것도 가분수고. 그리고 이것도 옆으로 밀었을 때 요 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확률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상판에 이렇게 교각에다가 이렇게 교각 구조물이죠. 교각 구조물에 이게 없다고 칠게요. 이 상태로 올렸을 때는 가장 여기 위험한 구간인데 위험한 상태예요. 그죠? 상태인데 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량 받침입니다. 교량 받침. 이 교량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매스컴에서는 이 교량 받침에 대해서는 거의 이거를 다루질 않아요. 뭐 물론 기사님들이 이쪽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교량 받침이라는 거가 이 불안한 구조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물론 완성됐을 때는 굉장히 공학적으로 되게 도움을 주는 구조지만 완성되기 전에는 이 교량 받침이
말 그대로 이 구조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자, 그 교량 받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가보겠습니다. 자, 봤죠? 이거는 거더인데 거더가 단면에서는 이렇게 길게 있을 때는 이 길게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위에서 힘 받는 거는 충분히 받아주는데 이게 옆으로 넘어지는 거에 대한 건 굉장히 취약하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설치했을 때 중간에 넘어가지 말라고 서로 이렇게 철근이나 이런 걸로 잡아주는 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후반부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교량 받침에 대해서 알아야 오늘 이 사고에 대해서도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게 거더 받침이에요. 거더 받침. 거더 받침. 그러니까 교량 받침이라고도 하고요. 거더 받침이라도 하고요. 뭐 전문 용어로 슈라고도 합니다. 이 슈가 있는 부분은 어디냐? 요게 뭐냐면 뭐라 그랬죠? 아까 교각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거더 받침. 그다음에 요 빨간 부분이 거더. 그다음에 상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거더와 거더가 옆으로 넘어질 확률이 있는 거를 누가 잡아줘요? 이 상판, 거대한 상판이 잡아줘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옆으로 밀었다? 그래도 얘랑 요 면이 결속되어 있는 부분이 뜯겨 나가야지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말 그대로 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기 때문에 측면으로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도 많이 잡아준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같이 다 잡아준다 그래서 안정적인데, 문제는 이 슬라브가 설치되기 전에는 이 거더가 요 교량 받침, 자 어떻게 설치됐나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 보면은 지금 이게 이 다리는 지금 문제된 다리는 아닙니다. 그냥 자료 사진이에요. 보면은 요 부분 이렇게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 있다면, 자, 이 부분이 바로 거더의 바로 밑에 끝단 부분이에요.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부분에 여기만큼 유격 남죠?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는 쭉 길어지겠죠? 요 끝단도 그렇고. 결국은 자, 이게 거더 받침이 요 시커먼 부분 있죠? 이 시커먼 부분. 이게 무슨 소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무슨 철구조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진동이나 뭐 압력 이런 것들을 요 밑에 부분은 교각이거든요. 여기도 콘크리트고 여기도 콘크리트야. 그러면 돌과 돌이 만약에 이게 이런 구조가 없이 닿여 있다, 그럼 충격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진동을 다 받아야겠죠. 그러면 균열이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균열이 가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에 따라서 또 이게 수축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가 균열이 가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봐보세요. 교량 받침은 상부에서 하부로, 그러니까 위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되는 하중, 그죠, 무게죠. 뭐 큰 화물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승용차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동, 지나갈 때마다 울림이겠죠. 그다음에 온도, 아니면 건조, 마르거나 뭐 습기 있을 때 건조 수축, 또 이동이나 회전, 그런 2차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결국은 이 거더 받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되는 하중이나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까만 부분이 소재가 뭐다? 고무다. 고무예요, 고무. 말 그대로 이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거더, 그 다음에 상판, 이 거대한 구조물을 이 하부 쪽으로 지탱하고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이 고무가 있습니다. 고무. 자, 자, 여러분들 이건 처음 하시는 거죠? 고무예요, 고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자, 이 상판 구조물이 다, 이거 상판 구조물이라고 칠게요. 통합을. 상판 구조물에 또 화물차까지 갔을 때 진동이 오겠죠? 이 진동이 밑으로 전달될 때 여기랑 여기는 다 뭐 그냥 빔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요 상판과 이 교각 사이에, 이게 상판이죠. 상판과 이 교각 사이에 뭐 이거 뭐 철판 슈가 이게 돼 있겠죠. 튼튼한 게 사이에 이게 부분이 바로 고무다. 그리고 이게 넓어요? 넓은가요? 작죠? 육안으로 봐도. 자, 여기 봤죠? 이렇게 저기에 갔는데 결국은 얘가 하나 잡고 있는 거죠. 또 얘가 이렇게 갔는데 얘가 하나 잡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 이 걷어 받침이라는 요 구조물이 상부와 하부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갔죠? 자, 넘어갔어요. 결국은 지금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하부에 그 교각이 섰죠. 여기까지는 콘크리트로 그냥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걷어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다 뭐를 설치한다? 여기다가 걷어 받침. 슈죠, 슈. 크기도 얼마나다? 요만해요. 자, 요만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왜 이거를 이렇게 작게 안 하고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될까? 넉넉히. 이제 그런 의구점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뭐 공학자분들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도 충분히 버틴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문제는 이 걷어 자체도 이 밑에 하부 단면이 작은데 결국 설치는 이 슈는 그러니까 이 교량 받침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면적이. 얘도 가분수인데 여기라도 차라리 넓으면 좀 안전할 수 있는데 이 넓은 걷어 받침이 또 튼튼하게 딱 버텨주는 게 아니라 고무 재질에다가 또 얘보다 이렇게 면적이 더 줄어들었대. 그러면 여러분, 교량을 지금 걷어를 딱 설치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예요. 물론 이 가공하실 때, 이제 설치하실 때 1번 걷어가 설치되고 엄청 겁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대줘요. 여기랑 저기랑 끝에랑. 두 번째도 대줘요. 세 번째도 대줍니다. 네 번째도 대줘요. 설치하고 다섯 번째도 대줍니다. 결국은 여기랑 저 뒤에랑 여기에 하나 두 개 대주고 여기 하나 두 개 대주고, 그러니까 얘가 좌우로 넘어가는 걸 다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이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자, 이거 예문을 든 겁니다. 꼭 요번에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1번 설치했어요. 2번 설치했어요. 3번 설치했어요. 4번 설치했어요. 근데 5번이 이렇게 날라오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이거를 툭 쳤어. 그러면 이쪽 빔이 얘를 넘어가는 걸 잡아주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세봐야 지금 이 하중이 와가지고 툭 쳤을 때 이게 버텨주냐 이거죠. 이게 넘어가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탕탕탕탕탕 넘어가면서 이게 다 와르르 다 이제 무너지는 게 보편적으로 나는 사고에. 그러니까 오늘 사고는 아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고가 났죠. 그러면 오늘 사고 영상에서 제가 분석한 제 소감은 지금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서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길쭉하다, 또 2번 걷어도 있다, 3번 걷어도 있다 봤는데 아까 제 영상에서 보니까 얘랑 연결한 게 요 정도 한 몇 개 정도 연결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촘촘히 좀 구간 많이 했었으면 오른쪽으로 틀어줄 때,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걷어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도 걷어 하나 또 있다고 칠게요.
이게 여기만 이렇게 연결해 준 게 아니라 넘어가지 말라고 뭐 얇은 뭐 어떤 철근으로 한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잡아주는 서로 잡아주는 이거를 이렇게 가시설로 만들었으면,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봤을 때 1번 걷어, 2번 걷어, 3번 걷어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이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 서너 개 봤어요, 제가. 이게 아니라 이 위에 큰 구조물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이게 좌우, 그러니까 수직으로 받는 힘은 받지만 좌우로 지금 좌우 우측으로 넘어진 거잖아요. 오열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기왕 안전 저거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촘촘히 했었으면 옆으로 넘어갈 때 서로 더 잡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깨물고 있고. 아무튼 그거는 제 뇌피셜이라서, 물론 앞으로 이거를 더 저보다 똑똑하신 공학 박사님들이라든지 현장 관계자분들이 또 이제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또 안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사고에서는 이 거더가 처음에 그러니까 슬라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불안한, 그러니까 요 슬라브가 딱 올라가서 얘네들을 다 잡아주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인데, 그리고 요 밑에 요 슈밖에 안 버텨주는 건데, 이걸 옆으로 툭 쳤을 때 얘가 뭐 힘없이 넘어가죠. 안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게 없고 그냥 콘크리트랑 콘크리트 사이에 있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단면적이 더 넓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퉁 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고무 쪽이 어떻게 해요?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더 수축되겠죠? 하중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흔들림을 다 이제 응축력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렇게 완전히 구성됐을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구성되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로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봅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마무리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크레인으로 두 대로 거덜 설치하고 있죠. 자, 지금 살짝 좀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여기가 바로 슈 있는 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먼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넘어가지 말라고 저 하나 보강되어 있는 거 있죠. 보이시죠? 자,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이게 이제 설치하고 나서는 저 넘어가지 말라고 보강을 또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강을 하고, 자, 지금은 크레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낮은 교량 구간이라서,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3번, 4번, 네 번째 것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하고 나면 옆에 있는 거대한 거더가 또 철근으로 연결하지만 또 넘어가지 않게 보강을 또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요번 사고랑 좀 이거는 상관없는 영상이에요. 안전하게 시공한 영상이라서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물론 크레인 두 대로 했을 때 또 이렇게 안전하게 서로 협업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오늘 사고 난 현장은 그 교각 자체가 엄청 높아가지고 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어려운 구간은 저런 공법을 사용하는데, 자, 여기 영상에도 조금 살짝 지적을 한다면, 자, 보시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더 사이 보이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물론 뭐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철근 같은 얇은 거 보이긴 하는데, 요 끝에 부분이랑 끝에 부분은 이렇게 막 철근으로 많이 연결을 했어요. 물론 저게 버텨주기도 하죠. 물론 최종 시작할 때까지. 하지만 만약에 저 시공 상태에서 저 무거운 거더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툭 치기라도 하면은 말 그대로 연쇄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하나 좀 지적할 사항인데, 자, 지금 왼쪽에 크레인이 작업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크레인 화물차들이 보이시죠? 결국은 이 작업 중에 저게 오늘 사고처럼 우르르 쏟아졌다 그러면 저분들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구간이죠. 그래서 작업 구간에서는 반드시 이탈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요 지금
아우, 그냥 공중에서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그냥 너무 멋있게 잘 져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사고 영상과 상관없이 너무나 잘 시공된 장면이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안전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유족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